안녕하세요. 금융 투자의 새로운 흐름을 찾아내는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번 컨텐츠의 커버 그림은 어느 물리학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물리학자가 파이낸스, 즉 금융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최근 경제학자의 전유물이었던 경제학과 금융 영역에 물리학자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두뇌들인데요. 이들이 경제학과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0세 시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초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금융 소비자에게 이 물리학자들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이 물리학자들의 논문 중에 주목받는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왜 나만 항상 실패하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물리학자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리학의 이론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확산세로 세계 경제활동이 중지됐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붕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경제 사회의 불안과 불황을 잠재우기 위해 쏟아부은 돈다발을 걸음으로 금융시장은 버블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상승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보급과 접종이 시작되었고 선진국의 재정, 통화정책 합동작전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은 오히려 상승세를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물론 고평가 논란이 한창인 빵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성장주에서 오랜 기간 죽을 맛이었던 가치주로 순환매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미 금융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투자자들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처럼 미래 금융시장 가격에 대한 불안이 높을 때면 당연히 금융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결됩니다. 금융시장의 주가, 채권 가격, 이 채권 가격은 금리와 역관계입니다. 또 유가, 환율, 금값, 그리고 이들을 기초로 발행하는 선물 옵션의 가격들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인류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인식한 이후에 경제학은 합리적인 인간과 기대 효용에 근거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수적 방법을 통해서 제시해왔습니다. 이를 기초로 경제와 금융의 제도가 설계되고 구축되었는데요. 경제학자는 각 금융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복잡한 자산가격 결정 이론과 미래가격 예측 모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문제는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와 금융은 불쑥불쑥 닥치는 가격의 급변동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와 금융시장을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었음에도 가격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경제학은 속수무책인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시장의 가격은 항상 불안정하고 예측 영역에 밖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현대 경제와 금융의 텐트럼, 발작적 변화에 대해 스포츠 해설처럼 TV 채널을 변경할 때마다 각기 다른 해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그 해설도 외계어에 가까운 자기들만 알아듣는 복잡한 전문 용어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이미 오래전에 갈라파고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경제학은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가능한 고비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이를 해결하려는 인간들이 출현합니다. 경제와 금융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결사가 등장했는데요. 이들은 최고 수준의 수학과 통계학 그리고 자연과학적 사고로 무장한 물리학자들입니다. 현대 경제학은 사무엘슨 이후에 수리적 방법론을 분석도구로 도입했습니다. 경제 문제를 방정식으로 모델화하고 이에 대한 미분 적분 등을 통해서 극대화, 극소화 등의 최적의 수학적 해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의 원래 주인인 수학자, 물리학자에게는 유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경제학에 관심을 꺼왔지만 물리학자들의 금융시장 참여는 헤지펀드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로 대표하는 물리학 헤지펀드는 경제학자나 금융전문가는 배제합니다. 금융시장 가격의 변화를 각자 독창적인 물리적 이해로 풀어가면서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금융전문가들의 펀드가 따라갈 수 없는 성과를 해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전문 정보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팬데믹이 창궐하던 지난해에도 헤지펀드는 변함없이 큰 돈을 벌어갔다고 합니다. 이미 금융투자 시장은 경제와 금융 전문가가 아닌 물리학자들이 장악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물리학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관이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올 피터스는 저명한 물리학 전문지 네이처 피직스에 경제학의 에르고성에 대한 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은 350년간 지탱해온 경제학의 진리를 송두리째 두은두는 주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에르고 경제학, 에르고더서치 이코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는 기존 경제학은 잘못된 수학적 견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에서 잘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보시는 것이 에르고 성향을 나타내는 물리학 공식입니다. 열, 역학 등 자연 세계에서 관측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에 대한 수학적 해설은 어렵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경제와 금융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올 피터스는 기존 경제학의 이론에서 에르고 성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경제학과 현실의 부조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부조화의 원인을 현대 경제학은 모르고 있었고 현실과 경제학의 부조화에 대해서 인간의 불합리성을 주제로 한 행동경제학으로 임시방편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시방편 때우는 과정에서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커너만, 로버트 실러 등이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발끈할 만한 과격한 주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에르고 경제학에 대한 경제학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랙 스완으로 유명한 나심 탈레브 등의 경제학자들과 노벨상을 수상한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에르고 경제학의 주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에르고 성향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깊은 내용은 아니고 최대한 경제와 금융의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전을 던지는 확률적 행동의 결과에서 100명이 각각 던져서 시행하는 전체의 평균이 한 명이 100번 연속하는 평균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러한 상황을 에르고 성향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아까 확인하셨던 그 복잡한 공식의 최종 해석입니다. 즉, 시간을 고려한 평균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 평균이 같다면 에르고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대단히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 금융 전문가도 여러분처럼 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설사 논문을 본다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물리학의 논문입니다. 그동안 일반인들을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로 골탕 먹이던 경제, 금융 전문가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즐겨볼 기회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물리학자들이 계속 경제와 금융 분야로 진출하는 인상 기존 경제학자와 금융 전문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에르고 성향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자 제이슨 콜린스가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는데요. 시뮬레이션은 처음 판돈 $100로 시작하는 동전 던지기 게임입니다. 앞면이 나오면 가진 돈의 50%를 더 받고 뒷면이 나오면 그때까지 가진 돈의 마이너스 40%를 차감합니다. 즉 50% 확률로 플러스 50% 이익을 보고 나머지 50% 확률은 마이너스 40%가 되는 투자 게임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10,000명이 100회를 각각 시행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중에 100회에서 1000회까지 장기간으로 시행 횟수를 확장하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관찰합니다. 그 결과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무턱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바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이슨 콜린스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투자와 같은 대부분의 확률적 배팅은 에르고 성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제이슨 콜린스의 실험 시뮬레이션은 정해진 확률을 기반으로 시행했는데도 비참한 결과를 냈는데, 현실 투자는 여기에 더해 확률을 전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죠. 또한 제이슨 콜린스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투자 참여자가 파산하며 베팅에 성공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투자 성과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베팅의 회차가 거듭하고 증가할수록 더욱더 악화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고 극소수만 따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의 변동성이 높은 주식시장, 선물시장, 옵션시장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항상 나만 실패합니다. 단 이러한 불평등은 마르크스적인 착취의 결과, 누가 뺏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 구조상, 확률의 법칙상 이러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법칙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 금융시장처럼 배팅마다 거래 수수료가 있다면 당연히 돈 벌어가는 것은 금융회사만 돈 버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현실과 같죠. 특히 제이슨 콜린스가 적용한 배팅의 확률은 적당한 위험, 이른바 우리가 중위험, 미디움 리스크라는 것을 적용한 배팅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의 홍보물이나 언론 기사에서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중위험, 미디움 리스크가 가장 경계할 금융투자 대상인 것을 제이슨 콜린스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젊은이는 경제활동 시작부터 사망까지 한 70년 이상의 초장기 투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돈을 벌고 노후에 소비하는 기간까지 모두가 투자 기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0년 이상의 초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장기 투자에 위험을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파산한다는 것이 현존 인류 최고의 두뇌 물리학자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블 논쟁이 한창인 시점에서 위험자산 추정으로 위험 노출을 높이기보다는 에르고 경제학의 시사점을 투자자들이 꼭 기억하고 생애 재테크 플랜에 꼭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의 투자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로빈후드라는 무료 투자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순식간에 파산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린 사례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의 새로운 시대적 패턴을 찾는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